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소유자에게 배당금이 많을 때도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다세대에 있는 남동구 다세대입니다. 제가 딸내미한테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경매가 나오게 되면 집에 정말 많은 우편물들이 쏟아지거든요. 좀 답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편함이 있으면 여기 막 넘치도록 우편물이 많이 쏟아지고 밑에까지 막 내려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오거든요. 게다가 이 많은 서류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법원에서 권리신고하라고 서류도 옵니다. 세입자라면 당연히 이 서류를 받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입자를 받으면 여기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라고요. 써 있으니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배당 물론 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당연히 큰 돈이고 지켜야 되니까 법원에서 서류가 왔잖아요. 법원에서 온 서류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 90% 이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당연히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세입자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매각물건 영매세서를 보면요. 2015년 12월 30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정씨가 있는데요. 2017년 10월 30일 날 전입했습니다. 보다시피 근저당이 들어오고 나서 2년 후에 전입을 했죠. 2년 후에 전입을 했는데 보다시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정씨는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 대항력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살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매가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한테 이 점유의 권한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90%가 넘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세입자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지켜야 되니까 배당 요구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실수로 배당 요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리 소장을 보내고 뭐 이것저것 보내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나중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님이 한글을 모르셔서 우편물이 뭔지 몰라서 한꺼번에 이거를 모았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보여줘서 알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진 않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란 거는 당연히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걸로 인해서 그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예외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흔한 예로 얘기를 합니다. 60점 이상 합격인데 59.9를 합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확한 고별점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튼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물건을 일단 본다면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 배당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요. 2,520만 원이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본 내역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는데 경매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2,500만 원을 근저당을 잡고 근저당을 계속 갚아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근데 8천만 원이 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금액이 겨우 2천만 원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물건 팔아가지고 2천만 원 갚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물건을 이 근저당을 다시 설치시키고 다시 담보를 잡아서 근저당을 크게 잡아서 갚아도 되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취소가 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 놔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세가 얼마일지 모르고 낙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8천원 중에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원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배당이 될 건데요. 이런 경우는 과연 이렇게 배당이 소유자에게 많이 배당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진정한 세입자가 많다라면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라면 이 배당금 가압류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배당금이 많을 경우 배당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 가압류를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명도가 되지 않거나 또는 강제 집행을 했거나 기타 등등의 채권이 발생을 했다면 이 채권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배당금의 가압류를 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돈을 월세나 이런 명도비용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이 가압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소유자가 이 가압류를 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만약에 정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실수로 인해서 배당금을 하지 못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세입자는 이런 배당금에 대해서 6천만 원의 배당금에 얼마 이제 물론 낙찰가에 달라지겠지만 6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금 가압류를 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명도하는 데 있어서 낙찰자 입장에서 어차피 이제 내가 아는 정보잖아요. 아는 정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명도할 때 있어서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금 보증금을 받기 위한 배당금 가압류를 좀 도와주면 좀 명도가 쉽게 되고 좀 서로 도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건축물 대장 살펴보니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된 걸로 보고요. 또 일반 매매로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걸 놔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배당금이 소유자에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계속 좀 낙찰받고 났는데도 명도가 되지 않는다면 배당금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는데 대항력이 없어서 혹시나 실수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했다면 이 배당금 가압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여러 가지로 배당금이 많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상황이 거의 흔하진 않거든요. 경매에 나왔다는 거는 처리를 못해서 나온 걸로 인해서 거의 채권이 감정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좀 배당금이 남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으니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